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퍼즐 책을 쓰셨네요. 네. 농담이고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 제목인데, 오우, 야, 두껍습니다. 안에 보니까 장표도 엄청나게 많고 되게 공들여서 쓰신 티가 나는데 그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댓글 잘 써주시는 분 한 3분 정도 추첨을 해서 차이나 퍼즐이라는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퍼즐 책 아닙니다. 중국 관련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퍼즐이어서 그런데 왜 우리가 100피스짜리 퍼즐 있고 1000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많을수록 어렵고 차이나 퍼즐은 한 몇 피스짜리입니까? 난이도? 난이도 100피스 이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쉽다고요? 예, 그래서 그 책이 좀 두꺼워진 것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카드라만 있는데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나표를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 이제 그런 거가 아마 보시면은 그 그림을 차트나 도표를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쉽게 아마 논리나 이제 진도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도표도 많이 만드시고. 근데 저는 책의 난이도를 여쭤본 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대중 외교, 경제 이 난이도를 여쭤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9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900피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부제가 기술 봉쇄의 역설, 패권 전쟁의 결말입니다. 네. 기술 봉쇄라는 게 이제 미국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바이든 4년 동안 계속했죠. 근데 그게 역설적이라고 하는 건 제재를 했더니 중국이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거의 1등을 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중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네. 결론은 그 7개 산업에서 중국이 2014년까지를 결산을 하면 네. 세계 1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봉쇄를 했는데 오히려 기술 자립도가 더 많이 올라와 버리는. 그렇습니다. 로봇, 그게 이제 AI 등등. 제가 볼 때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이 이게 이제 역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분노 게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로봇 AI 무슨 이제 전기차 무슨 배터리 무슨 이런 것에서 1등을 했냐는 것이 모든 걸 다 막았더니 세계 인구의 5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죠. 대륙에 실수가 나온 건데 그 실수했다고 한 것이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쩌다 잘 만든 걸 대륙의 실수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샤오미. 이제는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도 거의 못 쓰죠. 그래서 뒤에 글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실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대륙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세죠. 또 책에서 표현하신 게 중국 굴기의 7할 한 70% 정도는 미국의 헛발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당 서영주 선생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시인으로서의 미당을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네네네. 그러듯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세진 이유는 중국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운터파트인 미국의 헛발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01년에 WTO 가입. 중국의 오버캐패시티를 해주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WTO에 집어넣으면서 전 세계를 이제 공급처로 수요처로 이제 확보를 해준 게 있고. 세계 공장으로 그렇죠. 2008년에 미국이 자살골 넣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태우고 전 세계를 다 태우는 금융위기. 때. 근데 중국은 만리장성 때문에 금융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길을 안 맞은 게 있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지만 사고는 중국이 쳤는데 사람은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3번의 변곡점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GDP나 경제가 훅 내려앉았고 중국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뭐 이랬지 이게 토탈리 이게 그 후진 빠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위기가 한 번씩 있을 때마다 공급 과잉이나 금융 위기가 있거나 또 이제 뭐 세균의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오히려 중국이 더 강해지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위기 때 뭐 이렇게 등락이 있었지만 또 꾸준히 또 혁신을 통해서 성장은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좀 둔화될 뿐 후퇴를 했던 거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안 되는구나. 첨단 기술은 계속 올라오고 있구나. 최근에 또 미국이 느끼고 엔비디아 H20이라고 하는 칩을 이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거 허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거는 어떻게 잘하는 걸까요? 늦게라도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별 실익이 없는 것을 요걸 주고서 네. 이게 실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20은 H100에 이제 뭐 성능이 한 40%밖에 안 되는 그런 칩을 만든 건데 중국을 위해서 AI 못하게 하려고. 근데 중국이 하웨이라는 회사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910C, 910D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910C 정도가 H20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이제 최신 버전은 910D 칩 같은 경우는 H100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이제 칩을 개발했다는 거죠. 화웨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운드리는 SMIC가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칩을 안 막아도 중국이 자기네 자체 생산을 갖고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GPU 측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렇게 쉽게 풀어줄 것 같으면 금지를 왜 시켰냐는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걸 막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 언론에서는 뭐 존슨 왕이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제 뭐 그런 걸 얻어냈다고 네, 그러는데 네. 아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그 실익이 없었다 기술 제재 그게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런던 회담을 했었어요. 그 관세 협상 2차 협상을 거기서 히토류 금속 얘기를 이제 꺼냈고 그거를 풀어주는 걸로 가는데 중국이 히토류 금속을 2달 동안 수출 통제를 해버리니까 미국의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스탁아웃 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래서 뭐 미중의 지금 전쟁은 꼭 그 애들 기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울면 지고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면 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누가 먼저 전화하냐 이거 갖고 기싸움을 많이 했어요. 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느냐. 그렇죠. 뭐 근데 누가 더 먼저 만나자고 했냐면 트럼프가 먼저 만나자고 전화를 했거든 시진핑한테. 그래서 런던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히토류의 제재를 풀어라. 이게 미국의 요구사항이고 중국의 요구사항은 그럼 풀면 우리한테 뭐 줄래? 반도체 제재 풀어라. 근데 거기에 반도체 제재에 뭘 풀어줄래 그럴 때 AI를 독재를 다 풀어 그러면 좋은데 미국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대안으로 별 실익이 없는 H20을 이번에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저가. 그렇죠. 보면 이제 중급 성능의 최고 그렇죠. 성능은 아니고, 근데 기존에는 그 중급 성능의 GPU도 수출을 통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웨이가 비슷한 걸 만들 정도로 올라왔고 통제해봐야 실익도 없으니 그렇죠. 오케이 그거 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공급받는 이제 그 메커니즘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명분인지 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하나씩은 주고 받게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H20 없어도 중국은 화웨이 걸로 할 수는 있었고, 근데 할 수는 미국은 히토리 있는데 없이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히토류가 빠뜨려진 그것의 이유는 중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무지막지하게 세워요. 그래서 이게 그 GPU 칩의 공급 부족이 있는 거죠. 만들 수는 있고 그럼 시간이 더 2배가 걸리는 걸 그거를 엔비디아 칩을 그냥 사서 쓰면 빨리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중국은 이미 H20 동급 GPU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H20이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고 사양은 아닙니다만 첨단 반도체 그 소부장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EUV 첨단 노광 장비 이런 거는 절대 안 주려고. 그래서 하고. 지금 미국이 풀어준 것은 H20의 수출 허가만 해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하신 재료 장비 소재는 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네. 감히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국산화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네덜란드에 지금 노광 장비 EUV를 국산화해 보겠다고 감히 대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장벽이 높긴 넘사벽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가웨이가 GPU 칩에서 뭐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그것 말고도 그 한우지라고 하는 우리 같은 코스닥 같은 데 상장인데 미국의 회사, 중국의 회사는 그거 지금 칩을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EUV 장비까지는 아니지만 DUV도 중국은 90나노 이미 상용했고 뭐 60, 40나노도 이제 했고 그래서 28나노짜리를 얘들이 지금 테스트 중이다. 그게 이제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심자외선 노광 장비, DUV 장비로 28나노 반도체까지 도전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7나노로 이제 새로운 기법이나 공법이나 뭐 기술을 사용해서 내려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재를 해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주지 않아도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또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5년 걸리냐 10년 걸리냐의 문제지 중국이 마음먹고 덤벼들면 그건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간을 얼마나 빨리 땡기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중국의 생각은 그 노광 장비를 국산화 할 때까지 가면은 반도체 그 GPU 생산에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EUV 장비를 쓰지 않는 이제 공법, 예. 제조 공법 여기에다가 이제 목숨을 거는 게 하나 있고 중국 스스로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의 지금 그 GPU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걸 위로 쌌냐 옆으로 쌌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네. 이것을 2D가 아니라 3D로 하면서 이제 그 EUV를 쓰지 않고서 이제 작은 데다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선을 가늘게 그려야 되는데 네. 그냥 위로 쌓아버리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 또 이제 지금 EUV하고 같은 성능을 내지만 이제 뭐 기술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소독스하게 EUV를 국산화해서 미국을 따라가겠다, 대만을 따라가겠다 그런 건 10년 걸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회하거나 지름길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박터지게 하는데 그럴 것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들은 가장 돈을 많이 집어넣어서 가장 먼저 최첨단 이제 장비나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빨리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 베스트만 찾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그 중국 같은 건 안 통하니까 다른 우회로를 지금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됐건 반도체 장비가 됐든 ASML이 했던 그 길로 따라가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으니 아예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 안에 구조를 바꿔서 적층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딥시크를 만든 방식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예 그 또 더 경량화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존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은 말씀드렸지만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가장 최고의 성능의 장비를 사다가 최고의 제품을 가장 빨리 만드는 것 이게 지금까지 반도체 경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바뀌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최고의 장비가 아니라 이게 1세대 디진 장비를 갖고 이걸 어떻게 효율을 올려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지금까지 별로 검토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론이 뭐 지금 HBM에서 삼성보다도 먼저 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론은 지금 EU 장비를 쓰냐? 이제 원래 그걸 안 썼단 말이야. 돈도 없지만. 근데 삼성은 그걸 썼고 이걸 안 썼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그걸 뭐 하이닉스 다음번으로 기술의 위에 올라간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EUV를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열심히 해봤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최첨단 장비로 가장 이제 먼저 최첨단 제품을 내는 것에만 목숨 걸었는데 이게 최첨단 장비가 아니고 다른 이제 공정 개선이나 설계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베스트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이제 이미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지금 딥시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 GPU 왕창 사가지고 서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스피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GPU는 10개만 쓰고 10분의 1만 쓰고 대신 알고리즘을 이걸 잘 짜가지고 이게 10개가 이제 1000개, 10,000개의 성능을 내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딥시크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반도체도 그런 모델을 이제 꿈꾸고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자기 공부방도 있고 좋은 책상도 있고 좋은 컴퓨터도 있고 이런 친구들보다 자기 방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듯이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속에서 보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중국의 무기는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고, 근데 이거는 미국도 계속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제재를 가하면 또 히토류로 반격을 한다. 이건 어떻게 대처할 방법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책에는 없던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아, 그 협상. 그렇죠. 그러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1등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힘도 많이 들고 다치기도 하고 딴 놈 죽여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면 되는 거죠.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 그렇죠. 대체 불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히토류를 카드로 절묘하게 찾아낸 것은 지금 히토류는 이제 자연에서 채취해서 가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시간 내에 뭐 기술이 좋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굴량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앞으로 뭐 2, 3년, 3, 4년 이내에는 중국의 히토류 금속의 생산 캐파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온리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첨단 산업 심지어는 방산의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히토류가 스탁아웃이 돼서 이걸 못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불상사가 벌어진 거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미국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자원 개발 관련해서 뭐 국방부도 투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해결 방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거 지금 이제 말뚝치고 뭐 이제 구멍 뚫는다고 해도 그게 4년에서 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이제 또 문제는 이 환경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히토리 자체가 엄청난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그 국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시장에서 생산의 60%, 뭐 제품의 90% 커버하냐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환경 오염 때문에 이건 뭐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 땅의 사이즈로 보면 우리 98배, 100배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거기 한 25%에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땅이 이렇게 크지만 3분의 1을 칼로 자르면 이쪽 3분의 2 지역은 그건 사막이고 고원이고 뭐 초원이고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환경산업 어떻게 하냐? 거기다 폐기물 거기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핵실험을 그렇게 하는데도 다른 나라에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타클라마간 사막에 그 밑에 갖다 놓고서 핵실험 하루에 뭐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이게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막 몰아붙이고 싶어도 그게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나라 다 그렇지만 전기차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데 전기차를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만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흑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연 흑연, 인조 흑연에다 90% 이상의 공급지가 현재로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조 자석, 뭐 천연 자석도 이것도 중국이 90% 이상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당황스러운 것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자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NS 그걸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차를 굴려야 가는 게 전기차인데 네. 이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돌발 변수를 사실은 만난 거죠. 그래서 뭐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자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예상치 않던 자원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히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트럼프의 계산에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의 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카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봤던 거죠. 너무 얕잡아봤다. 그렇죠.